역함수인데요. 역함수는 어떤 함수가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반대로 가는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야. 그 반대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 인버스라고 읽어요. y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얘기하고 싶대. 그러니까 원함수가 존재해야 역함수는 있는 걸 거 아니겠니? 그래 원함수가 어떤 때만 역함수는 존재한다 그랬더라?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그랬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만 얘기하면 원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에선 공역이 되고 원함수의 공역이 역함수에선 정의역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건데 왜 1대1 대응이 아니면 안 되냐면 원함수가 1, 2, 3이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1이 기억으로 가고 2가 기억으로 가고 3이 기억으로 가는 것도 함수인데 반대로 가는 함수를 보면 기억이 1로, 기억이 2로, 기억이 3으로 가는 이런 상태잖아. 1대다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정의할 수 없죠. 또 원래 있는 함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낌이 들잖아. 아, 일단 1대1 함수 이거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대. 1은 기억으로, 2는 디귿으로, 3은 니은으로 이렇게 갖다 쳐. 그럼 반대로 가는 함수를 볼 거야. 기억은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니은은 3으로. 디귿은 2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리을이 무주공산됐지? 갈 곳이 없지.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함수가 대응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남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야 원함수가 역함수는 존재하고 이런 말이고 1대1 대응인 상태에서 F1이 기억으로 갔다. 이 말은 거꾸로 F 역함수에다 기억을 태우면 1로 갔어. 이 말이 될 거 아니냐? 1이 기억으로 왔으니까 기억이 역함수를 통과하면 1로 갔을 거 아니냐? 1대1 대응이라는 가정하에 또 fx가 y로 갔다면 역함수를 태우면 f 역함수의 y는 x로 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역함수란 1대1 원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는 존재하고 원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되고 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원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되고 원함수의 정의역이 치역되는 함수. 이거 역함수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관찰해 보면 원함수랑 역함수의 관계가 x 대신에 y를 꽂고 y 대신에 x를 꽂았잖아. 왜? 이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치역이 적용됐으니까 y에서 x로 가는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었어. 어디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 되겠지. 아, 그럼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 대칭이 돼야 되겠군.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세 번째요. 곧 당한다. 세게 당한다. 천천히 할 때 잘 따라와라. 자, x집합, y집합이 있어요. 1이 기억으로 갔대. F래.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1이 기억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 역함수를 태워서 보내면 1로 가잖아요. 이거를 써볼게요. 1이 F로 갔다가 F 역함수로 가면 뭐 돼? 1 되지? 1이 F로 갔다가 F 역함수를 태우고 오면 다시 1 되잖아. 이렇게 되고 1대1 대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엔 기억이 F 역함수로 갔다가 F로 와. 걔를 써보면 F 역함수로 갔다가 F로 와. 이렇게. 여전히 뭐예요? 기억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역함수로 갔다가 나로 오면 기억. 1이 있잖아. F로 갔다가 역함수로 오면 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함수 있잖아. 구름이라는 함수.
세모난 함수.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요 함수, 기억을 집어넣으면 기억이 나오는 요 함수들을 뭐라 불러? 함, 등, 함, 수라 하지. 이 두 개가 강등함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해서 역함수의 정의를 실전에서는 이렇게 익히는 게 좋다. 따라서 F 합성 G를 하고 G 합성 F를 해도 상등함수가 나오는 경우를 역함수가 한다. 이게 실전에서의 정의인 거예요. 이때 F의 역함수를 G라 할 거고 G의 역함수를 F라 할 겁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나 F의 역함수랑 F랑 합성을 하나 상등함수가 돼요. 이 말이 된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자간상 대신에 잘 나와. 옛날 수능에 나왔고 원래 합성은 교환 법칙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면서 가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되면서 가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되면서 가는 거야. 얘를 수식으로 쓰면 f의 gx 도 x가 되고 g의 fx 도 x가 된다는 소리야. 되겠어요? 이거를 만족할 때 f의 역함수는 g, g의 역함수는 f라 한다. 이것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여기 수투 배우는 꼬맹이들 있지 않니? 한 분, 두 분, 세 분 있죠? 이제 상민이가 대답할 거야. 미분해봐. 합성한 이유는 아직 안 배워도 두 번째 아니야, 스투? 첫 번째. 다섯 번째야? 아, 알았어. 안 배웠다 그러니까 봐줄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미분에도 항등식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다음 스토리는 뭐냐면 미분을 막 해. F'의 gx, G'의 x, 너는 제발 이런 식으로 쓰면서 막 간다고. 이 역함수의 정의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되겠어요? 역함수의 정의. F랑 G가 역함수면 두 개 합성하면 X가 되는구나. X를 집어넣을 때 X가 되는구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그 말을 써보면 이 말이 되는구나. 이 식을 써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있어요. 아니에요. 항등함수라는 소리예요. 아이덴티티 펑션의 앞자예요. 항등함수. Y는 X. 그게 항등함수.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I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이런 표현이 있으면 3인 거예요. I는 항등함수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X 쪽에서의 항등함수냐, Y 쪽의 항등함수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몰라도 돼요. 가르쳐줘봐야 기억도 못해요. 얘기 안 하기도 하고. 그냥 항등함수라는 겁니다. 결국 역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F랑 G랑 합성하고 G랑 F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됐죠? Y는 fx가 있어요. 자,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 된다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 나오고 강리 집어넣으면 강리 나오는 거거든. 이 새끼는 있으나 마나는 새끼야. 이해할 수 있지? 여기다 대고 F 역함수를 합성 겁니다. 역함수를 걸었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전제 조건이 깔렸다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F 역함수를 걸어요. F 역함수의 Y가 되고 F 역함수랑 F 부딪히면 항등함수 I가 되는 거잖아. 항등함수다 X 집어넣으면 X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괜찮아? 당연한 얘기를 지금 내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집중. X가 F를 통과해서 Y로 갔지. Y가 역함수 통과하면 뭐야? X지. 그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 일부러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다시 X가 F 통과하면 Y지. Y가 역함수 통과하면 뭐야? X잖아. 그 얘기를 양쪽에 역함수 걸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어요? 역함수를 합성했어요. 이 말인 거야. 이런 세 개가 있고. 자, 집중. 너랑 너랑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같은 식에서 똑같이 합성 때렸으니까 같은 식일 거 아니야. 이해했지? 같은 식이야. Y는 X 대칭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y는 x 대칭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 그랬죠? y는 x 대칭합니다.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이렇게 되겠네요. 얘 지금 뭐야? y는 원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 y는 x 대칭했어. 너 뭐 한 거야? 역함수 구한 거야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역함수를 걸. 역함수를 걸면 f 역함수의 x가 y가 되겠죠. f 역함수랑 f랑 일치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잘했어. 같은 식이고 여기도 지금 봐도 여기다 y는 x 대칭을 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죠? 벽을 넘어가면 역함수예요. 벽을 넘어가면 역함수. 벽을 넘어가면 역함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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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질 할게요. 성질이 워낙에 많아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볼게. 좋아요. 필요한 것만 합니다. 네모 2번. 성질. 뭐 하나 더 해줘야 되나? 괜찮지 않을까? 1번 해볼까요? F 역함수의 역함수. 뭘까? 그렇겠지? 당연하잖아.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원함수. 그 다음, 집중. F 합성 G. 이거 역함수는 뭘까? G 마이너스 G 역함수. 좋아요. G 형들, F 합성 G가 또 G 합성 F가 반등함수를 만족할 때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라 했죠. F 역함수는 G예요. G의 역함수는 F예요. 이런 말을 했거든. 이때 잘 봐요. 동그라미랑 세모랑 합성하면 뭐 나와야 돼? 방대함수지. 세모랑 동그라미랑 합성하면 뭐 나와야 돼? 방대함수지. 그럼 이제 동그라미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었다고 해보자. 걔를 세모로 하자. 동그라미랑 세모랑 합성하면 뭐 나와야 돼? 방대함수. 그치? 그걸 써볼게. F 합성 G 너랑 합성 세모를 합성하면 방대함수가 나와요. 방대함수라는 말은 고스트 사라지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합성은 결합법칙 성립되는 거니까 여기 먼저 해서 먼저 날리자. G의 역함수. 이거 합성하면 방대함수지. 있으나 마나한 놈이잖아. 사라졌지. 너랑 부딪히면 뭐야? F지. 그 F 또한 사라져야지. 그러니까 뒤에 F 역함수. 이게 붙으면 되겠네. 따라서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야. 강민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됐죠? 잘한다. F 합성, G 합성, H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세 개 합성된 것을 역함수 하잖아요.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예요. H 역함수, G의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번째요. 이제 연습. 이제 분석. 첫 번째.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합니다.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1대1 대응인 함수는 연속함수에서도 1대1 대응이 있고 불연속함수에서도 1대1 대응이 있어요. 연속함수에서 1대1 대응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어져 있고 게다가 이거 1대1 대응 함수예요? 아니죠? 이거 1대1 대응 함수예요? 아니죠? 이거 1대1 대응 함수예요? 맞죠?
이거 1대1 대응 함수예요? 맞습니다. 1대1 대응 함수가 연속 함수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된다는 이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야. 원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고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연속함수에서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연속함수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볼 수 없는 함수가 등장해. 저번에 했던 기억나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던 거? 1대1 함수에서 이렇게 그렸던 거 있잖아. 걔 1대1 함수라고 그랬잖아, 걔가. 그랬던 것처럼 증가 감소를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정의 입각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정의를 가지고 해줘.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 이씨,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없잖아. 얘는 증가 함수라고 볼 수 없잖아. 감소함수라고 볼 수도 없잖아. 구간별로 증가, 구간별로 감소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1대1 대응은 맞지만 계속해서 증가, 계속해서 감소 이런 얘기는 못해. 이런 것들도 역함수는 있다는 소리예요. 1대1 대응이 있다는 말이니까. 이해했니? 구간 안에서 1대1 대응하면서 역함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이 돼요. 두 번째. 원함수가 있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 대칭을 하기로 했죠. 걔가 어떻게 했냐면 x는 fy, f 역함수의 y. 여기다 f 역함수를 걸고 f 역함수를 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 했던 것 같아. 기억나요? 그 함수를 y는 gx라고 할게. 이제 질문.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나요? 아니라 그랬었죠. 일단 y는 x 위에는 있겠지. 그런 얘기는. 자, y는 fx가 있어요.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 대칭을 해야 하는데 교점이 있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긴다는 말이고 얘처럼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를 해도 증가함수인데 그 교점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다면 원래 함수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점은 y는 위에는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여기는 a 빼기 b의 절대값. 여기는 또 a 빼기 b의 절대값. 왜 그럴까? 여기가 몇 도니까? 45도니까. 됐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면서 움직일 거니까 요놈의 길이는 루트 2에 절대값 a 빼기 b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x 위에만 존재해요. 위에만 있습니다. 위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함수의 경우에는 y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하는 건 연속함수에서만 하고 있어요. 연속함수에서. 두 번째, 함수 상황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더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 할래?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 y는 마이너스 x 1대1 대응함수잖아요. 함수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 대칭을 했겠죠. 이거 y는 x 대칭하면 자기 자신 아니니? 원래 함수랑 자기 자신과의 교점을 찾으라고?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지. 되겠어요? 더 있게 돼. 더 있게 되는 거니까 무수히 많아지지. 그러니까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요. 음,
수학과 길이를 해볼까? 이런 그래프를 봅시다. y는 x분의 1.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요. 이거 y는 x 대칭해 볼래? y 대신에 x를 꽂고 x 대신에 y를 꽂을 거 아니야. x는 y분의 1이지. 집중. 얘는 x가 0이 아닌 곳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돼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x는 여기서 불연속 함수잖아.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 범위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야. 다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른 함수값이 다른 건 맞잖아. 그리고 고역가치가 같잖아. 0을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됐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대칭을 해야 되잖아.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 역함수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구한 거야. y에서 대칭했으니까 구한 거라고. 구한 건데 보통 y는 어쪽으로 쓰는 편이잖아. y는 어쪽으로 써보면 x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y는 대칭을 해봤자 자기 자신과 똑같아. 그러니까 y는 여기 있거든.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이 y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세제시가 똑같으니까 무수히 많지. 뭐예요? 무수히 많게 돼요. 아, 이렇게 특별한 감소 함수의 경우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좀 더 볼까? 이쪽으로 갈게. 이게 세 번째. 되게 어렵다. 일찍 경고를 계속 하고 있죠. 어렵다고. 3년 전? 아니, 4년 전 나형 30번 문제예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y는 x가 있지? 감소 상황인데 붙어가면서 푹 내려가는 이게 y는 fx라고 합니다. 역함수를 gx라 할게요. 얘랑 y는 대칭을 하면 손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붙어 먹었다가 훅 벌어지는 이 빨간색 함수를 y는 gx라 할 거야.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죠. 너랑 너랑 이렇게 더 있잖아.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이 더 있다는 거지. 자, 특별한 감소함수에는 더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때만 더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특수한 상황이 뭔가요? 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존재하는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FA는 B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FB는 A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볼까요? 여기 A, B라 할게. 이거 기울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그렇잖아. 내가 이거 Y는 X라고 했으니까 여기 B, B이에요. 인정? 원함수가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다. 그러니까 FA가 B를 만족하면서 FB는 A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여기도 볼까? 여기도 보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 A, B랑 B, A. A, B랑 B, A. A, B랑 B, A. 이런 게 무지 많이 생기지? 그래서 그래. 또 아까 했던 y는 마이너스 X 볼까?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애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A, B라면 B, A. A, B라면 B, A. A, B랑 B, A. 페어로 하지 계속. 이런 경우에는 그렇고. 그 감소함수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FA는 B를 만족하면서 FB는 A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라는 원래 함수 fx가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되겠어요? 메모하세요.
좀 어렵다. 그럼 결국은 원래 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라면 y는 x 대칭한 함수가 바로 역함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말은 y는 x 위에는 일단 있겠지. y는 x 대칭이었을 거니까. 더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a, b를 지나면서 b, a를 동시에 지나면 그렇다. 그렇잖아. 역함수가 있다 쳐볼까? 이거 역함수를 걸잖아? f 역함수의 b가 a지. 그렇잖아. 이 역함수를 걸어봐. f 역함수의 a가 b잖아. 역함수도 이렇잖아. 원함수가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난다면 역함수도 b, a랑 a, b를 동시에 지난다. 그 말은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a, b랑 b, a가 같이 있다는 거지. 표현이 있다는 거. 아웃시야. 괜찮니? 이 얘기를 응용해 볼게. 연습. 경우수에서도 묻고 다양한 곳에서 묻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 fx, f 역함수 이 방정식을 풀래. 이 말은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f 역함수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교점의 x좌표를 연구하세요 이 말이지.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x좌표를 연구하세요. 얘를 풀 때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첫 번째 fa가 a인 경우 y는 x 위의 점이라는 소리겠지. fa가 a인 경우 여기다가 x 대신 a를 집어넣잖아. fa가 되고 f 역함수의 a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f 역함수의 a도 a잖아. 괜찮지? 그러니까 너는 a가 된다. 성립하잖아. fa가 a인 경우에는 너도 a고 너도 a니까 성립한다고. 당연히. 즉 y는 x 위의 점은 성립해요. 이 말이지. 괜찮아? 그 다음 점이 y는 x 위에 점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또 분류를 해봐. fa가 b인 경우 한 a, b는 달라. 많이 어렵다 이거. 위식에다 x 대신 a를 집어넣어. 졸면 끝인데. 일단 a 집어넣으면 f 역함수의 a가 됐지. 근데 fa가 b라며. 이렇게 b니까 일로 와. 너가 b가 된대. 이게 어떻게 색깔래? 이쪽에 역함수 걸어. f를 걸어. 이렇게. 걸면 fb는 a가 되지. 뭐야? 그렇잖아. fa가 b인 경우를 해봤더니 fb가 a인 경우가 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fa가 b이면서 fb가 a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감수 상태인 것밖에 지금 없잖아. 길게 -1자리인 것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점도 있지만 fa는 b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fb는 a를 만족하는 경우엔 그렇다야. 근데 이런 경우가 f가 감소함수에서만 생긴다고. 정확히 말하면 감소함수 중에서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뒷선의 기울기가 -1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렇다고. 됐죠? 이렇게 된다고. 다 있는 건 아니야. 다 있는 건 아니야. FA는 B면서 FB는 A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말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다는 말은 이런 얘기다. 근데 이걸 확장을 해서 이로 갈 수도 있어. FN, FX, 너는 X. 이 방식의 해를 풀래. 집중. 이 말은 이 말과 같아 달라. 달라요. 이쪽으로 가는 건 거짓이지. 왜? 나는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 이건 거짓이지.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인정할 수 있어. 왜? 이미 썼다는 말은 역함수가 있다는 말이잖아. 역함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동시에 F를 하나씩 걸어봐. F를 하나씩 걸면 F의 FX가 X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이쪽은 맞는 거지. 이거는 맞아.
어쨌든 이걸로 해석하러 갈 거야.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불분명함으로 이 상태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어렵다. 첫 번째. 근데 방식은 같아. 해볼게. 고정점을 찾아. y는 x 위에 점을 고정점이라고 부를게. 따라해봐. 고정점. 다시 고정점. 그냥 이거를 합성함수 때 나랑 했어. 얘를 나랑 했어. FA는 A인 경우. X 대신에 A를 넣어봐요. F에 FA. 너는 A죠. 근데 FA가 A였잖아. FA는 A잖아. 만족하잖아. 너는 된다는 얘기지. 즉, 이 방정식의 해도 Y는 X 위에 점은 된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FA가 B인 경우를 해요. FA가 B인 경우. A, B는 다르대요.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FA 너는 A를 만족하는 상태를 구해야 돼. 근데 FA가 B였으니까 네가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FB는 A가 돼. 그러니까 FA는 B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풀어봤더니 FB는 A를 만족합니다. 이리로 가는 거지. 이렇게 동시에 만족해야 돼. 페어를 만족해야 돼. FA는 B이면서 FB는 A를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되겠어요? 이 말이 지금 뭐냐면 결국 Y는 fx랑 Y는 x 대칭한 x는 fy 너의 교점을 찾은 거야. 인정할 수 있겠니? Y는 fx랑 x는 fy Y는 x 대칭했다는 말이야. 그거의 교점을 찾은 거야. 역함수는 아닌 거지. Y는 x 대칭을 했을 뿐이지 역함수는 아닌 거야. 1대1 대응이 아니었던 거니까. 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둘이 푸는 방법이 같아. 되겠죠? 둘이 푸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라. 예를 들어 볼게. 주연이는 아마 프린트에서 봤을 듯도 한데 시험에서 너 시험 워낙 정리 다 했니 주연아? 아닌데요. 뭐가 어쨌다고? 모르는 모르는 거. 뭐 모르는 거 못했다. 그래야 잘 됐단 말을 들을까? 잘할 수 있지? 이거 하고 쉴게. 해야 쉬지. 이게 F야. 얘가 F야. 1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여기는 그럼 2분의 1이겠네. 여기 4분의 1. 여기 뭐야? 4분의 3이야? 여기는 1. 여기는 빵.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자. 그림이 저렇게 생겼는데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해. 이렇게 나왔다 치자.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 치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고정점을 성립해요. 그랬지? 그러니까 FA는 A를 만족하는 것은 성립합니다. 이거를 했고 두 번째 FA는 B인 점이 있다 치자. A, B는 달라. 여러 가지 이유로 B가 만족되면 모두 만족돼. FB는 A도 만족한다 그랬지? 이게 뭐였냐면 Y는 fx랑 x는 fy 교점이라고 했지? 그렇잖아. FA는 B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뒤집으면 FB는 A를 만족하고 이런 거니까 이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거잖아. 이해된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끝나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 원함수를 가지고 놀자는 게 포인트야. 원함수를 가지고 놀면 일단 이거를 그려야지. yx 대칭 그려봐. 잘 그려져. 여기 4분의 3,1이라는 점은 y는 x 대칭하면 1,4분의 3으로 바뀌겠지? 오케이? 1로 바뀌지. 그 다음 y는 x 위의 점은 바뀌지 않겠지? y는 x 대칭 해봤댔죠? 괜찮아? 여기 그려도 돼. 이 생각. 이쪽으로 갔던 건 이쪽으로 가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1,1이라는 이 점은 1,4분의 1로 바뀌겠네. 1,4분의 1은 여기. 1로 가겠지. 이렇게. 나머지는 자동이지 뭐. 이쪽. 그 다음 여기에서 1로 내려가야 되잖아. 여기는 1,0니까 0,1로 가야지. 1로 갈 거라고. 저렇게. 따지러 갑니다. 얘가 뭐였냐면 x는 fy의 그래프야. y는 x 대칭했지. 지금 역함수 구한 거니 아니니? 아니잖아. 애초에 함수가 1대1 대함수가 아니었잖아. 그냥 y는 x 대칭한 함수를 지금 그린 것 뿐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너 그만 조를래? 원래 있는 함수랑 y는 x의 교점은 하나, 노란 색깔의 y는 x의 교점이야. 둘, 셋, 이게 있죠. 그 다음 따져야 될 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이야.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은 보라색으로 할게. 너, 쌍, 집중, 너. 이게 더 있는 거지? y는 x와의 교점은 유지된 채로 더 있는 거잖아. 이제 생각해봐. 야! 너랑 연결하면 기울기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1. 너랑 나랑 연결하면 기울기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1. 너랑 연결의 기울기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1. 그 소리라고 지금 내가 한 얘기야. y는 fx랑 x는 fy의 교점을 찾았다는 그 말은 두 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페어나는 상태라고. 이게 그거잖아. a, b가 원함수의 점이라면 b, a가 원함수의 점. a, b가 원함수의 점이라면 b, a가 원함수의 점. 그 소리라고 지금. 그거를 할 때 y는 fx랑 x는 f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무엇은 유지된 채로? y는 x와 교점이 유지된 채로 더 벌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교점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 보신다. 인간의 인간의 A집합 요집합이 있잖아. A, B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는 Y는 X와의 교점이 유지된 채로 FA는 A인 점은 유지된 채로 FA가 B면 FB가 A를 만족하는 거니까 더 있을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만약 역함수가 있는 경우 X, FX, F 역함수 X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지. 얘랑 푸는 거 똑같잖아 지금. Y는 X와의 교점이 유지된 채로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감수함수라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감수함수가 아닌 증가함수라면 Y는 X 위에 있는 점밖에 없는 거고. 된 거야? 오케이. 이 두 개는 구분합시다. 됐어. 시간 문제. 이렇게 만나는 거라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FA가 B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FB가 A를 만족한다는 그 말은 FX가 Y를 만족하면서 FY가 X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 Y는 X 대칭을 해도 그저 두 점을 같이 지난다 이 말이지. 그 말이잖아. 그거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따질 때도 필요하고 원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을 따질 때도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 된 함수의 교점을 따질 때도 필요하고 기억하라. 그 말이고 자꾸 돈을 빌려준대. 네. 아니 전화가 이렇게 오잖아. 쓸데없는 전화가. 돈 빌려주는데 필요 없는데. 세 번째요. 이거는 해봤죠. 시원. 의로하죠. 시간으로 합니다. 시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fx를 t로 치환했죠. ft는 t를 만족하는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 ft는 t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y는 fx랑 y는 x와의 교점을 먼저 찾아보자. 이런 말이 된다. 그렇죠? 함수가 이렇게 있고 4차까지 가면 그렇지 않나? 몰라. y는 이렇게 있대. 이 말은 하나, 둘, 셋, 네 개 전에 탄생이 되고 순서대로 그냥 1, 2, 3, 4라 해보자. 순서대로. 그럼 t 값이 1, 2, 3, 4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구할 건 t야, x야. x. x니까 두 번째 단계는 fx를 t로 치환했으므로 fx가 1이 되는 x, 2가 되는 x, 3이 되는 x, 4가 되는 x를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x가 1일 때 y값이 1인 그 상태는 이렇게 되고 x가 2일 때 y값이 2인 상태는 여기가 되고 y는 기대고 있죠. x가 3일 때 y가 3인 건 여기가 되고 x가 4일 때 y가 4인 건 여기가 되는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y는 x와의 교점이 유지된 채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나오죠. 6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토탈 10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10개가 맞다. 만약 이 얘기에서 주어진 함수가 f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이 있으면 주어진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므로 1대1 대응 함수의 특징은 이렇잖아.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유일하게 같지. 대응형제잖아 이거. 1대1 함수 대응형제.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고 원래 함수가 그게 1대1 대응이었다는 그 말은 1대1 함수이고 출발하는 거 아니야. 1대1 함수이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랑 정역이랑 여기 있는 정역은 항상 같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만 풀면 되지. fx는 x.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네. a라는 집합이 x인데 f의 fx 이 방정식의 해집합인 a라는 집합이 있고 f의 x 해집합을 b라는 집합이라고 하자. b가 있고 a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합니다. 메모하세요. 해집합이 해서 오는 맞아요. 해 모임, 근해 모임. 그런 소리. y는 x 대칭한 것과
역함수를 혼돈하지만 않으면 돼요. 1대1 대응이면서 y는 x 대칭을 하면 역함수를 구한 것이지만 그냥 y는 x 대칭을 하면 역함수 구한 게 아닌 거예요. 역함수가 그냥 y는 x 대칭인 함수인 거죠. 아까 그랬던 요거처럼. 역함수를 구한 건 아니지만 그냥 y는 x 대칭인 함수를 그냥 구했을 뿐이죠. 만약 1대1 대응 함수에서 y는 x 대칭을 하겠다 하면 걔는 역함수 구한 게 맞죠. 근데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면 그냥 y는 x 대칭을 한 것뿐인 거죠. 됐죠?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쉬워요. 네 번째요. 직구는 넘어갑니다. 증가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요. 뭐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였다면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태라면 1대1 대응이었을 거 아니야.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을 수밖에 없겠지. 1대1 대응 함수라면 역함수를 걸어요. 역함수를 걸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역함수의 함수값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애초에 1대1 대응이라면 이것도 만족할 거라고. 1대1 대응이었다면. 1대1 대응.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임의 함수를 보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고 함수값이 커졌다 해도 거꾸로는 안 될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지? 근데 1대1 대응이었다면 함수값이 커지면 반드시 정역이 커질 거라고. 이 양쪽에다 내가 함수를 걸어. 걸고 걸어. 그럼 이 말이지. 괜찮아? 역함수를 걸면 그렇잖아. x1보다 x2가 커지면 역함수가 사라지니까 고스트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되잖아. 아, 역함수의 함수가 또 커지는구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증가함수 역함수를 걸면 당연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함수 역함수를 걸면 감소함수가 돼. 감소함수는 뭐 마찬가지니까 뭐 쓰는 척 할까? 정형인 원소가 커졌잖아요. 함수값이 작아지는 걸 감소함수라고 하죠. 마침 얘가 1대1 대응이었다면 이런 함수밖에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1대1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걸잖아. 역함수를 걸면 이렇게 되는데 f 역함수의 x1 f 역함수의 x2 이렇게 될 거니까 정역은 커지나 함수값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도 감소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미분을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아는 척은 혼자 할게. f의 gx라는 합성함수를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어차피 배울 거니까 f'의 gx, f를 gx로 미분하고 g를 x로 미분하는 이렇게 되거든. 이게 결론인데 f랑 g가 역함수라 하면 정의가 있지 않았니? f에 gx가 있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되는 거지? 이 항등식을 세워놓고 미분을 때리잖아? 미분을 때리면 구경만 해. 모르는 사람은 gx가 있고 g'x가 있고 x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g'x 역함수의 도함수는 f'의 gx가 되고 그거분 1이 된다고. 그러니까 f가 증가함수면 이게 양수라는 얘기잖아. 도함수의 부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양수, 음수 그렇게 된다고.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미분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써요? 미분하는 함수 역함수, 역함수의 미분 이렇게 써.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판이 미분을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원 정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본격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려면 일로 가는 게 옳고. 됐어요? 이렇게 가면. 좋아요. 이렇게 할때 맞죠? 역함수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예, 1번이요. 괜찮아요. 흘려 들으세요. 수학 하도 망하고 수투도 망하고 수원도 망하는 거니까 흘려 들으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냥 말하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f ex 이거 역함수를 구하래. 수학 하나 한 번쯤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뭐야? FEY. 물론 그거긴 그건데 맞아.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일 거라서 y에서 대칭하면 되잖아. 그래서 y는 f(ex)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 x는 f(ey) 맞지? 그것도 맞아. 그거 말고 일단 얘기 잘했어. 그거 말고. 얘는 합성함수다. fx라는 함수랑 ex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 아니니? f 합성 ex 이거 한 거지 지금. 괜찮아? 그거에 역함수로 하게. 이렇게. 역함수라는 말은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하기로 하지 않았니?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그러니까 얘는 ex의 역함수를 구하고 f의 역함수. 이걸 하면 되는 거지.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이제 y는 ex의 역함수를 구해야겠네. y는 ex는 이렇게 있어요. 눈으로 보면 되는데 y는 x 대칭하잖아. 기울기가 얼마일까? 2분의 옳지. 이렇게 돼서 y는 2분의 1 x. 바로 나와야지. 그렇잖아. 얘가 1,2를 지나는데 y는 x 대칭하면 2,1을 지날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인 게 분명하잖아.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처음에 리원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선생 y는 2x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존재할 것이고 y는 x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x는 2y, b가 역함수요. 이 말이지? y는 x 대칭했으니까요. 따라서 y를 구해. y는 2분의 1 x.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2분의 1 x에다가 합성 가르쳐줄까? 안 칠래. f 역함수. 이 말이 알고. 그러니까 f 역함수의 x를 여기 x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2분의 1 f 역함수의 x라고 쓴다. 할 수 있겠어? Got it? 여기가 출제 포인트인데 어쩜 좀.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장난을 치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2번. f의 2x 더하기 1. 너의 역함수를 구하래. 똑같이 합니다. 합성함수지? f 합성. 수에 또 나와? 수원에 또 나오고? 이거 하는 거지. 너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네, fx라는 소리예요.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니까 2x 더하기 1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이 말이 돼. 그럼 이제 2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구해야지. 2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구하면 y는 2x 더하기 1 역함수를 구하래. 1대1 대응이네. 1대1 대응이라면 y는 x 대칭만 하는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y 대신에 x 대신에 y 이렇게 쓴다. 역함수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구한 거야. y는 x 대칭 했으니까 구한 거라고. 됐죠? 구한 건데 보통 y는 어쩌고 쓰는 편이잖아. 그 y는 어쩌고 쓰기로 마음을 먹어. 이 y는 x-1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아,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했지. 너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고 역함수 구했잖아. 거기에 f 역함수를 때려 넣으세요. f 역함수의 x를 여기 x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2분의 1 f 역함수의 x 빼기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Y는 X 대칭한 거랑 역함수 한 거랑 달라요. 그거는 1대1 대응함수에서 yx 대칭을 하면 역함수를 구한 게 맞지만 1대1 대응함수가 아니라면 yx 대칭을 했다 해서 역함수가 아닌 거죠.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는 거니까 역함수는.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었잖아 아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근데 yx 대칭한 그래프는 그렸잖아.
이렇게. 걔는 그냥 y는 x 대칭을 했을 뿐이야. 역함수는 아닌 거지. 왜냐면 1대1 대응이 역함수를 하잖아? 그럼 걔도 1대1 대응해야 되거든. 이해했죠?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대체 역함수 구하는 걸 하고 있어요. 얘 3번이. 리온이 질문 잘했어. y는 x제곱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래. 이거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지? 못 구하잖아. 1대1 대응이 아닌 거. 그런데 이건 되지. 이것을 y는 x 대칭을 해. 이건 되지. y 대신에 x를 꽂아요. x 대신에 y를 꽂아요. 이거는 된다고. 된 거야? 그럼 얘가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은 반드시 얘가 1대1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역함수는 못 구하고 범위가 제한적일 거야. y는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반만 쓰는 거지. x가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1대1 대응이 분명하므로 너의 역함수는 되겠다. 문제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 써야지. 된 거야? 이제 비로소 1대1 대응이 됐고 역함수 또한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므로 역함수를 구해보면 y 대신에 x를 넣고 x 대신에 y를 넣었다고. 조심해라. 이 역함수 구한 게 아니지. 여기 x의 범위가 있었잖아. 여기도 범위가 제한적일 거 아니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y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y는 대칭을 했으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 역함수를 지금 구한 건데 이 y 값을 구해보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와. 이렇게.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y는 루트 x 이게 역함수로구나 라고 하는 거야. 된 거야? 이 y는 x 대칭은 되게 유용한 게 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맞지?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얘를 직접 그리기 불편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너를 그려서 y는 x 대칭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너를 그려. 강민이가 그래도 복습을 열심히 하네요. y는 x제곱이 있어요. y는 x 대칭을 해요. y는 x 대칭을 배우는 근본 목적이기도 하지. 대칭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이 새끼야. y제곱은 x. 이렇게. 역함수는 존재치 않는 함수지. 됐죠? 그런데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했다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걔는 이거라는 거고 y제곱 x 중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파트를 y는 루트 x라고 하며 우리 함수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 되겠어요? 얼마나 영어랑 섞거나 같다고 되는 거죠. 맞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면 여기가 되겠죠. 되겠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y는 x제곱에서 x축이 접선이었죠? 소선이잖아요. y제곱은 x에서는 y축이 접선입니다. y는 x 대칭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y는 루트 x의 접선은 이거 맞지? 대신 미분계수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서 접선은 있는 거야. 그런 걸로 해. 나중에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줘도 돼? 줄게. 됐어. 이제 6번째.
역함수 읽기 1번. 일대 대응함수에서 역함수를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y는 x 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y는 x 대칭을 하지 않고 원함수에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읽어내는 거. 그걸 해보고 싶은데 먼저 이런 함수가 있대. y는 fx a일 때 b래. 그러면 fa는 b죠? 이 함수 역함수 있어 없어? 있지? 주어진 구간 아직 1대1 대응이잖아.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잖아. 역함수가 있다면 당연히 fb는 a겠지. f 역함수의 b는 a겠지. 그 말을 이쪽에 역함수를 걸면 f 역함수의 b는 a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a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b였잖아. 그러면 b를 역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야? a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원함수에서 읽어내는 거야. 원함수 읽어내는 거야. 더 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2야. 이거를 보면 간단한 거 같은데 잘 모른다. F3이 2잖아. 2를 역함수에다 집으면 얼마야? 3 되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얘 두 번째야. 이렇게 해볼까? 좀 어렵다. y는 fx가 있어? 원함수 fx랑 a에서부터 b까지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만큼 보이니? 보이지? 이제 해볼게. a를 넣었어. 이게 fa야. 여기다 넣었어. fb야. 넌 뭐야? 넓이. 저 넓이는 무슨 소리야?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역함수 읽기가 주제예요. 집중. 원함수의 x, 원함수의 함수값. 역함수 입장에서는 역함수의 x좌표, 역함수의 함수값이 a. 또 원함수 x좌표가 b지, 함수값이 fb였지. fb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x좌표. 그 다음 b라는 건 역함수 입장에서는 y좌표. 괜찮아요? 역함수와 fa에서부터 f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줘야 돼. 결론부터 이 부분의 넓이는 역함수와 fa에서부터 f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역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잘 그릴 수 있을까?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대칭을 하게 되면 이쯤에 박히고 이쯤에 박히고 이 정도 생겼겠지? 이렇게 역함수 y-x를 할 때. 자, fb 찾아볼게. fb가 x좌표에서 무엇일까 해서 필요한 게 y는 x 아니었니? 그죠? 내려갑니다. 여기가 fb예요. fa x좌표에서 무엇일까? 이게 fa예요. 이 fb를 역함수 f 역함수에 넣는다고 쳐봐. x좌표 대신에 fb를 넣어봐. 얼마야? b지. 또 x좌표 fa를 여기다 넣어봐. a지. 그래? 네가 갑니다.
B 주가 여기 A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FA에서부터 FB까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잖아. 보라색 보여? 네. 노란색과 보라색이 같다고.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함수가 임의의 함수가 있어. y는 fx. 자, 들어. 여기가 a, 여기가 b. 이 부분은 원래 있던 fx랑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 그 다음 이쪽 fa, fb. 이 부분은 역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역함수가 있으면 FA에서부터 FB까지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냥 읽어낼 수 있겠어? 그래. 그럼 너랑 합하잖아? 합하게 되면 아까 상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빼겠지. 예. 가 원래 함수 fx와 A에서 원래 함수 fx의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역함수 gx라 할게. gx라 하면 이 gx의 FA에서부터 F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이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이거를 수투나 미적분의 적분격을 쓰지.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여기서는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적분격을 이렇게 쓰는 것뿐이야.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 원리파악만 하면 된다고. 이거는 잠깐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해서 너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눈에 보이니까 인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랑 엮으면 된다고? 역함수. 뭐라고? 역함수. 다시 뭐라고? 역함수. 이해됐어요? 그리세요. 그렇다니까. 1학년 때 이런 것들이 다 익혀져야 적분기호를 쓰던 미분기호를 쓰던 뭐가 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나서 이런 거 가잖아. 그냥 외우기밖에 안 돼. 조금 공부를 더 하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니까 넓이 개념으로만 이해하세요. 1학년 때 근데 나와. 이게 이래서 돼. 편한 데 있어. 우리 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딸이 항상 좀 아프거든. 아플 때는 좀 편하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안 나는 거야. 이게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세요? 7번째. 이거 중요한 방정식 세우기.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f 2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hx라고 하자.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봐. 1번 g의 fx 네모 f의 gx 세모 네모 그냥 쭉 갈게. 쓰면서 맞춰봐.
G에 F에 EX 더하기 1 네모. 세 번째 H에 F에 EX 더하기 1 네모. F에 EHX 더하기 1 네모. 항등식을 세워야 하는 근본 목적. 항등식을 세운 후에 미분할 거거든.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 물 수밖에 없겠지. 저렇게 나는 항등식을 세울 수 있겠느냐? 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겠죠.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 저렇게 항등식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1번은 쉬우니까 제가 합니다. F의 역함수를 G라 했죠. F 합성 G를 하건 G 합성 F를 하건 항등함수니까 X겠지? 넌 X. 2번 답은요? 옳지! 되겠어요? X면 X, 민구면 민구, 미원이면 미원이, 강민이면 강민이. 까리? 됐어요. 거꾸로는 어떻게 가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까? 얘는요? 잡아. 옳지! F2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HX라 했잖아. 너는 X에다 Y를 꽂았지. H. Y는 GX 2분의 2x 2분의 1x 저 형들 2분의 형들 F에 EX 더하기 1 합성 H를 하나 H에 F EX 더하기 1 합성 하나 항등함수가 나오는 걸 역함수라고 하지 않니? 1차선. 요것도 볼게. 얘는 무슨 소리냐면 H라면 HX라는 소리야. 그 X 대신에 FEX 더하기를 꽂았지. 이 말이지. 그래서 X지. 1로 왔지. 이 HX를 여기 X에다 꽂을 거지. 꽂게 되면 이 말이지. 답은 옳지. 네? HX가 HX의 치역이 F에 정역되는 거 아니야. HX도 여기 X에다 꽂을 거 아니야. F에 2에 HX 더하기 1은 X. 그죠? 아까 이것도 해봤어. 이걸 구하라 그러면 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해서 출발하면 되지. 1학년 때 이것도 나와. F 합성 2x 더하기 1을 한 놈의 역함수를 보세요. 이 말이잖아.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는 2x 더하기 1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거 역함수만 구하면 되네. 걔 역함수는 y는 2x 더하기 1인데 1대1 대응이므로 x는 2y 더하기 1이고 역함수를 구한 거지만 y는 쪽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2y는 x 빼기 1 따라서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요 함수에다가 f 역함수를 꽂으세요. f 역함수의 치역이 이 함수에 정역되는 거니까 x에다 꽂아야지. 너는 2분의 1 f 역함수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HX의 정체였다고. AHX를 이거 놓아. 이거 빼봐. F 역함수 빼기 1
플러스 1. F의 값밖에 안 남지? F랑 F의 값을 해봐. X지. 확인됐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에 뿌려서 해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걸 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이거를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다음 미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중요하다. 아, 수고했다. 볼까요? 내가 수고했다. 존나 수고했네. 어디를 보시냐면 140. 147페이지인데 147페이지에 3-1번부터 3-18번까지 지금 해봅니다. 시작.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줄게요. 3-1번이요. fx가 ax 플러스 b래. a는 0이 아니래. 0이 아니어야지 1차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이어서 역함수가 있겠지. f 역함수를 쥐라했대요. f의 2는 5. 역함수를 구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g의 2는 마이너스 1. f의 역함수가 g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f를 걸어. f를 걸면 f랑 g랑 합성하면 고스트잖아. 왼쪽은 2고 오른쪽은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f를 걸면 좌표가 두 개 남겨. 집어넣고 a, b를 구하면 되겠고 3-2번. 함수 두 개가 있는데 g의 fx 걔가 3x 빼기 1 f 역함수에 4 너는 1 이렇게 돼 있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 이거 뭐 하고 싶니? f를 하나씩 걸면 되지 이렇게. f 하나를 걸면 f1은 4지. 뻔한 거라도 f1이 4라는 게 바로 보였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fx는 ax 더하기 b였고 gx는 x 더하기 c였대. 그 다음 어떻게 하니?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4를 넣고 있어요. f는 4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gfx가 3x 빼기 1이니까 여기 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 그러면 ax 더하기 b죠. 플러스 c를 한 게 gfx인데 어디 넣냐면 ax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걔가 3x 마이너스 1 상등식 푸는 거잖아. a는 3이고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고 이제 b 나올 거고 c 나올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3번이요. f 역함수를 저렇게 쓴대. f 역함수의 제로가 9래. 모두 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f9는 0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럴 때 hx f의 2x 빼기 1 이런 함수가 있대. h 역함수를 이렇게 쓰재.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h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구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었잖아. 따라해봐. 역함수의 함수값. 다시 역함수의 함수값. 걔를 묻잖아. 그러면 k를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k를 놓고 풀게 되면 양쪽에 h를 걸잖아. 이 말은 hk가 0을 만족하는 k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야.
x신에 k를 넣었죠. f의 2k-1이죠. hk가 0을 만족하는, 즉 f의 2k-1이 0을 만족하는 k를 구해야 돼. 봤더니 그 9잖아. 이게 9면 되겠구나. 2k-1이 9를 만족하는 k가 5인 이런 상태가 된대. k가 5니까 얘가 5겠죠. 뭐. 답은 5 이렇게 하면 되고. 4번이요. f의 역함수가 3x-1 1학년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또 등장하고 2학년 이후부터는 역함수 구할 일이 거의 없어요. f의 f5 너를 구해보래. 그럼 첫 번째 단계 f5부터 구해야지. 뭐라고 안 나왔지? k를 놓고 푸는 거야. 됐죠? 그럼 너는 f 역함수를 걸잖아. f 역함수의 k가 5를 만족하는 k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다 k를 넣어. f 역함수의 k. 사실 얘는 역함수 구하는 게 빠를 수 있어. 일부러 지금 안 구하고 있는 거야. 3k-1이고 걔가 5를 만족하는 k를 구하자. k는 2가 되겠지? k가 2니까 네가 2였대. 그럼 너는 f의 2 구하는 거잖아. 또 k를 놓고 풀어. 그러니까 f 역함수의 k가 2를 만족하는 k를 구하면 되지. 그래서 뭐 k 넣으면 되지. 3k-1 걔가 1을 만족하는 k를 구해봤더니 걔는 1이잖아. k가 1이니까 너는 1이요. 이게 왜 좋고 얘는 역함수 구하는 게 편하잖아. 직접 역함수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 됐죠? 넘어가시고 3-5번 y는 루트 2x 빼기 1 더하기 3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대. f1 더하기 g4를 구하네. f1은 집어넣으면 될 일이니까 f1은 바로 구해보면 4냐? 4고 g4 역함수를 gx라고 했잖아. 역함수 함수값을 물어봤지? 물어놓고 풀어. k 이쪽에다가 g의 역함수인 f를 걸어. 여기도 f를 걸겠지? 따라서 fk가 4를 만족하는 k를 구하면 되는구나. fk 루트 2k-1 더하기 3은 4를 만족하는 k를 구하자. 루트 2k-1 네가 1이고 따라서 2k-1이 1이고 k는 1이고 다 1판이네. 너는 1 4 더하기 1은 5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된다고. 또 6번이요. 2,1이 원함수와 역함수 위에 동시에 존재한다? 야, 원함수와 역함수 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은 원함수와 역함수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지? 그렇잖아. 근데 2,1이 yx 위의 점이니? 아니지. 그 주어진 함수는 증가함수였겠어? 감소함수였겠어? 옳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리고 2,1이 원함수의 점인데 역함수에 또 있다는 말은 페어로 있다는 얘기 아니니? 2,1과 1,1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fx가 루트 ax 더하기 b가 있어요. 2,1이 원함수와 역함수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 문제 출제위도는 이랬을 거야. f의 2는 1을 만족하면서 f 역함수의 2도 1을 만족해요. 뭐 이런 말이었겠지. 원래 의도는. 근데 역함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f 역함수의 1은 2를 만족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f의 1은 2를 만족할 거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하잖아. 두 점을 동시에 안질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A, B, R을 계속 풀면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딴 식이에요. 나머지는 잘 적용하도록 하죠. 10분 쉬어요.